많은 분들이 CEO 그러니까 이런 우리 CEO 삶 이제 궁금한 것 같아요. 저도 궁금하고 하루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네. 아, 하루가 바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뭘 하는지 모르는데 지나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 너무 많아요. 저희가 뭐 하는지 모르고 지나가는 나의 계획과는 다르게 지나가는. 저는 약간 필드형 CEO라서 네. 사실은 현장에 뛰고 현장에서 직접 사회도 보고 뭐 이런 걸 직접 다 하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 것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뭐 연구 뭐 아니면은 뭐 멘토링 뭐 그리고 개인적인 강의 뭐 이런 것도 번외 부분이고, 또 사업에서 이제 결제 올라오거나 진행해야 하는 것들, 그리고 협력사들이랑 미팅해야 되는 것들, 네네. 이런 것들은 거의 다 그 메시지 창에 들어가 있어서 네네. 카톡 확인하다 보면 하루 종일 계속 확인하면서 답변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럼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주무세요? 이렇게 모든 많은 일을 하시면. 아, 그렇죠. 저는 근데 새벽형 인간이 아니라서 네네. 밤에 뭐 2, 3시까지는 일은 하지만 뭐 네네. 아침에는 그래도 좀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일어나는 편이라 네네. 한 7시 이렇게 오. 되면 기상을, 다른 CEO들 한 5시, 6시 아, 기상을 전혀 안 하거든요. 봐요. 전혀 안 해요. 잠을 잘 자요. 그래서 잠은 잘 자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밤샘도 했는데 지금은 밤샘은 하지 않습니다. 네. 아, 7시간 이상은 자줘야 저속 노화가 네. 시작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렇죠. 기본적으로 4시간 이상은 자줘야 된다는 맞아요. 꼭 자야 생각을 하고 됩니다. 있습니다. 그렇죠. 네. 김홍태 대표님 어떠세요? 가장 많은 주 업무 중에 하나는 미팅인 것 같고요. 네네. 뭐 내부 미팅도 많고 외부 미팅도 많으니까 오늘만 해도 거의 지금 미팅 4개 하고 왔는데 아이고. 그래서 미팅 날은 좀 미팅을 이렇게 몰아서 거의 1시간, 2시간 단위로 계속 하루 종일 미팅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회사에 있는 날은 이제 저희가 원어원 미팅을 많이 하거든요. 1대1 미팅을. 네. 그러면 이제 1대1 미팅을 돌아가면서 쭉 하다 보면 이제 반나절 반나절. 가고 아, 그다음에 메일이 진짜 많기는 하죠. 제가 참조로 오는 메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네. 메일 확인하고 네. 그다음에 대표 강사 역할도 하다 보니까 네. 또 강의 나갈 땐 강의도 나가야 되고 강의 준비도 좀 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이제 결국 고객 만나는 일이니까 고객도 많이 만나야 되고 그래서 이것저것 한다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다 해야 되니까. 와, 진짜 뭐 CEO로서의 하시기도 하고, 필드에서 뛰시기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미팅도 하시고, 진짜 다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맞아요. 그건 맞아요. 다 해야 돼요. 네, 너무- 스케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네. 진짜 대단하시네요. 와, 이거 진짜 이렇게 많은 거 하시는데, 대표님들만의 특별한 나의 에너지 관리, 체력 관리, 이런 거 어떻게 하시, 시간 관리, 이런 거 어떻게 하시, 많은 분들 궁금할 것 같아요. 에너지 관리. 네. 근데 저는 날짜를 한번 정하면 주말에 24시간 누워서 잘 때가 있어요. 오, 네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블랙아웃 시간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제 에너지 축적 시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야지 평일에 조금 더 늦게까지 에너지를 써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쏟는다 그래야 되나? 네네. 네, 그런 게 있기도 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일하고 분리시켜서 하루든 이렇게 여행을 가가지고 계속 풀이를 걸어 다닌다던가 어, 공기를 그냥 뭐 바다를 본다던가 뭐 이렇게 하면서 간혹 미친 듯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네. 그 대표님 탁월한 그 방법이 있으시네요. 그죠? 김웅 대표님 어떠신지? 네, 저도 똑같이 큰 단위로는 여행인 것 같고요. 왜냐면 가만히 있다 보면 스케줄 다 차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뭐 최소 반년 전 또는 1년 전에 아예 비행기표를 잡아놓거나 표를 끊어놓으면 갈 수밖에 없으니까 네네. 그 기간이 이렇게 블럭 처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그 1년에 몇 번은 블럭 처리를 해서 여행을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주 단위로는 이제 운동하는 시간은 꼭 블럭 처리를 해서 다른 게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래서 1순위를 그러니까 여행은 물론 가족이 기반이니까 네네. 가족과 함께 여행 다니는 것 그다음에 일주일에 한 번씩 2번씩 꼭 운동 아. 등산을 가던 네. 농구를 하던 그래서 운동하면서 체력 관리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아, 제가 알기로는 두 분이 굉장히 탁월하고 능력이 있으신 분으로 소문을 들었는데 이걸 계속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렇게 또 성장하고 뭔가 뾰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두 분들 어떤 노력 하시는지 궁금해요. 어떤 노력? 네. 어떤 루틴 하시죠? 꼭 이것만 한다. 나는. 꼭 이것만은 한다라는 게 이 루틴이라고 해야 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저는 다른 분야의 사람들을 간혹 찾아가서 만날 때가 있어요. 오. 네트워킹을 사실 잘 못하는 사람인데 네네. 오히려 일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가서 새로운 정보를 좀 듣고 거기에서 저희가 활용하거나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응용하고 그런 거를 한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관계 없는 사람들을 만나는
네. 그걸 계속 경험치하려고 만들려고 네, 점점 네, 횟수를 네, 네, 늘려가고 있는 중이긴 합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보통 제안서를 가장 많이 쓰는 사업이긴 하거든요. 네네. 항상 새로운 사업을 수주하려면 제안서를 써야 되니까. 근데 제안서를 쓸 때 지킬 수 있는 것만 쓰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맞아. 제안서대로 사업을 하면 이게 엄청나게 힘든 일이거든요. 항상 제안서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결국 그 제안서를 가지고 사업을 한번 경험하셨던 고객은 네. 자연스럽게 신뢰라는 게 생기는 것 같아요. 안 그러면 대부분 다른 분들 뭐 아닌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제안서를 받아보면 에이, 이건 뭐 거짓말이겠지 아니면 약간의 좀 블러핑이겠지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제안서는 되게 복잡하진 않지만 간결하게 꼭 지킬 것만 쓰는 거. 그 대신 그 꼭 지키려고 하는 것들이 그래도 조금은 타 기업보다는 좀 차별화된 것들. 그래서 2개에서 3개는 꼭 차별화된 거를 만들어 보자라고 저에게 내부적으로 이제 제안서 쓸 때 항상 고민을 하고 네. 대신 그거는 꼭 지키자. 네, 그게 이제 사업의 원칙처럼 저희가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저도 대표 강사로서 아까 강의를 나간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강의를 할 때 저 스스로의 약속은 최소 똑같은 주제로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 주제에 대해서 최소 10% 이상은 더 업그레이드를 하자. 그럼 이게 복리 효과처럼 똑같은 주제를 뭐 10번만 하더라도 거의 다 바뀔 경우가 더 많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나태함을 계속 경계하는 것 같아요. 보통 하다 보면 내가 이걸 잘 먹혔으니까 또 이거 되게 좋아하니까 이걸 계속 사골처럼 우려먹는 경우들도 많기는 한데 그것보다는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것들 더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 컨텐츠를 넣어야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하는 루틴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두 분 거의 뭐 10년 가까이 이렇게 일을 해오셨는데 이제 막 코칭 교육, 뭐 컨설팅 시작하시는 사람들에게 강사도 좋고요, 코치도 좋고, 뭐 N년차 개인 사업자, 저 같은 분도 좋고, 법인 대표님도 좋고,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떠한 뭐 말씀 나눠주고 싶다면 어떤 거 좀 말씀해주고 싶으세요? 폐업 말고. 하지 말아라. 하지 말라. 네. 그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사업하면서 네. 제가 힘들 때마다 생각하는 게 제가 이 사업을 왜 시작했냐라는 걸 생각해 보거든요. 근데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진짜 같이 하고 싶은 사람들이랑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게 그것만으로도 좋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면서 자꾸만 뭐 자금 관리도 해야 되고 뭐 경영도 해야 되고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네. 그 가치를 좀 명확하게 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그게 있다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는구나. 근데 그게 없다면 어느 순간 닫자 이러면 닫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좀 버티는 버팀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타트업들도 사실은 자기네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창업을 하지만 돈이 목적이면 망가지는 경우가 많고 그 회사가 가고자 하는 CEO가 가고자 하는 그 가치가 뭔지 비전이 뭔지가 명확하면 오래 잘 할 수 있고 방법을 찾을 수 있으니까 좀 그런 부분들을 같이 좀 고민해보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션과 가치. 이게 정말 중요하다. 오히려 좀 반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네. 현실적인 가치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내가 교육을 하고 싶은 건지 교육업 또는 교육 사업을 하고 싶은 건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교육을 하고 싶어서 교육이 좋아서 오신 분들이 많은데 막상 뭐 기업 운영을 하던 아니면 내가 이제 강사비를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던 결국은 고객의 돈을 받는 일이긴 하거든요. 그럼 고객의 돈을 왜 주냐라고 했을 때 사실 고객은 교육이 본질은 아니고 자기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돈을 주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서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이슈가 있어, 문제가 있어. 사실 그러면 그 커뮤니케이션 이슈를 잘 해결해서 결국 우리 회사의 성과 창출에 도움이 되게끔 해달라는 게 가장 핵심이긴 한데 정말 나는 커뮤니케이션에 너무 집중해서 커뮤니케이션 뭐 원리를 가르치고 또 뭐 기업의 어떤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이 아니라 일반 소통 관점에서 접근한다라든지 하게 되면 사실은 점점 고객의 니즈랑 멀어진 경우가 많아서 결국 고객이 우리한테 돈을 주는 이유 그게 우선은 해결이 돼야 명확해야 그 다음에 내 미션 그러니까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 미션과 가치를 지키면서 가야 되는데 때로는 내 미션 또 내 생각하는 방향이 너무 강하신 분들은 고객과의 마찰이 되게 심한 걸 많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게 맞는데 라고 하지만 그 고객을 가르쳐 드리려고 하면 안 되거든요. 그죠. 고객의 원형을 해결해 주려고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 제가 이제 파트너분들이나 봤을 때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는 고객을 가르치려고 하거나 심지어 이제 고객과 싸우거나 네, 그런 경우가 많이 본 것 같아서. 담당자들이 그렇게 들어오면 속이 터질 때가 있어. 네, 맞아요. 근데 결국 우리를
부르는 네. 이유는 본인들의 문제를 맞아.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르는 맞아. 거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업의 정의는 가르치는 일이 아니라 문제 해결업이라고 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좀 접근하실 때 그런 기반으로 내 미션과 비전을 세우는 것이 좋긴 하겠다. 그리고 그 뭐지 만약에 이제 새로 오셨고 또 새롭게 그런 가치와 미션 그리고 고객 문제를 해결해서 열심히 뛰는 신입, 그다음 신규 강사님, 코치분들 많은데 이분들이 이 업계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분이 생각하시는 중에 이거는 꼭 있어야 성공한다. 살아남는다. 성공한다. 살아남는다. 살아남는다. 그냥 살아남는다. 살아남는다. 네. 신이? 네? 신이? 신뢰? 신뢰? 뭐 이런 거이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네. 강사님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성실하고 부지런하지만 너무 개인적인 게 강해서 그게 서로에 대해서 약간 불편할 때가 또 있기도 하고 가끔씩 그거를 이해 못하는 경우들도 발생하기도 하고 이래서 저는 사실 초창기에 조직 경험이 한 6년, 7년 이상 된 강사분들하고만 일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네. 그게 이제 그 안에서 서로 이해와 배려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걸 가르칠 수는 없으니까 그런 경험 있는 사람들이랑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을까. 서로 소통하고 도움 네. 요구하고 도움 주고 이런 네. 부분들이 확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어떤 부분 가장 연장선에서 보면 요즘 가면 갈수록 고객의 니즈가 굉장히 다양해지고 네.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걸 많이 느끼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부인들이 딜리버리 할 수 있는 교육의 컨텐츠는 거의 비슷해요, 사실. 어느 회사든 강사든 거의 비슷한데 중요한 건 얼마나 그 고객의 이슈나 니즈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커스터마이징이 되느냐?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그 하나라도 고객이 좀 고민했던 부분을 좀 터치해주고 그걸 좀 해결해주는 노력을 보여주면 고객은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싶은 것만 전달하게 되면 이건 아닌데 그래서 처음에 그 커뮤니케이션을 잘하는 능력 고객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근데 그걸 잘 듣지만 또 반영 안 하시는 경우도 많긴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고객의 니즈를 듣긴 하는데 맞아요. 네.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 그러니까 아예 반영 안 하려고 하는 단계, 듣지만 반영하지 않는 단계. 그래서 되게 중요한 건 잘 듣고 잘 반영하는 것. 그다음 사실 이제 상수로 가면 실제 그 고객의 성과나 고객의 성공을 만들어주는 단계까지 가긴 해야 되겠지만 그래서 그러니까 단계별로 좀 바라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말씀 너무나 멋진 것 같고 또 아까 좀 깜짝 놀랐네요. 듣지 않는 분도 계시고 고객인데 듣는데 반영 안 하는 분도 계시고 사실 그게 굉장히 많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당황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면 충분히 같이 고객사랑 같이 미팅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런데 막상 자기가 하고 싶은 강의를 할 때는 그 내용이 안 나오는 거죠. 그래요? 그러면 이제 고객사도 당황, 우리도 당황. 근데 또 우리는 책임져야 되고 그런 경우. 이해도 되는 게 네. 그 강의를 이제 준비를 하다 보면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뭔가 루틴처럼 있어요 패턴들이. 그래서 나는 이렇게 오프닝 해야 되고 네네. 이런 얘기를 꼭 전해야 될 것 네네네. 같고 또 2활동도 꼭 해야 될 것 같고 해서 나름 뭐 짧은 2시간, 4시간, 뭐 8시간 진행은 하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 또는 나름 본인은 내가 이제 이걸 나름 녹여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중요한 건 그 고객이 인지돼야 또는 학습자들이 그걸 알아차려야 사실 전달이 된 거지. 내가 뭔가 말을 했다고 해서 인지되지 못하면 뭐 표현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어려운 문제긴 합니다. 이게 어렵긴 합니다. 네. 어렵죠. 나는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상대는 그렇게 못 맞아요. 받아들여요. 그런 경우도 네, 있죠. 네. 그래서 되게 억울하실 수도 있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근데 하지만 프로라면 그걸 명확하게 인지시키는 게 중요한 맞아. 거죠. 네. 중요한 건 학습자 중심이 돼야 되는데 네. 본인 철학과 애고가 있는 분들. 진짜 긴 시간 사업하시고 우리 뭐 같이 파트너 분들하고 일도 많이 하시고 구성원들도 팀원들도 있고 직원분들도 있으신데 이런 분들한테 대표님들이 기대하고 있는 거 아니면 이렇게 좀 했으면 서로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면 조금 내부 구성원 같은 경우에는 결국 본인의 성장에도 도움이 되는 일이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어떻게 하다 보면 사실은 저희가 하는 일의 비즈니스는 뒤에서 일하는 일이 많거든요. 네. 그래도 강의를 하거나 뭔가 행사를 진행하신 분들은 앞에 서게 되지만 우리는 사실은 그거를 뒤에서 무대를 준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뭔가의 가치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경우 그냥 운영하는 거니까 운영하는 거지 라고 하면 사실은 일이 되게 재미없고 힘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름의 본인의 좀 커리어 목표나 비전이 있으면 사실 그게 있으면 지금 하는 모든 일들은 다 도움이 되는 것처럼 그렇죠, 보이는데 그게 없을 경우에는 지금 하는 일이 되게 어떻게 보면 좀
낮은 가치 낮은 일처럼 가치. 느껴진 경우도 많을 수 있어서 그래서 저는 본인의 커리어 목표나 비전이 같이 좀 정렬이 됐으면 좋겠다. 또 그런 분들과 함께 일을 해야 되는 거고 저희도. 맞아요. 네. 그래서 그게 이제 내부 구성에 가장 바라는 것 같고 이제 외부 구성원이 이제 그런 파트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계속 이제 고객 얘기를 했지만 생각보다 지금 현재 특히 뭐 올해나 내년 예상되는 건 경제가 굉장히 좋지는 않거든요. 기업 경영 환경도 좋지 않고 네네. 그다음에 뭐 세수 감소에 따라서 뭐 정보 관련 사업들도 예산이 이제 많이 줄 거로 예상이 되고 결국은 그런 화두들 그런 고민들 속에서 같이 풀어갈 진정한 파트너를 고객은 찾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내 강의 이것만 보기보다는 계속 고객에서 이제 고객이 되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고객의 입장에서 고객은 지금 무슨 고민을 하고 있지? 그러면 실제 미팅 가면 표면적으로 말을 하진 않지만 이렇게 해줬으면 하는 것들을 또 보이지 않게끔 힌트를 주시거나 암시하는 경우도 빙하이에 차마 말 못하는 네, 것들도 잘 캐치도 좀 그렇죠, 해야 될 진짜. 거고 네. 네. 그래서 그게 진짜 원팀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저도 늘 긍정적인 원팀이긴 하거든요. 네. 고객,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회사, 그다음에 이제 내부 구성원이던 이렇게 외부 구성원. 이게 하나의 원팀처럼 움직이면 그 사업은 같이 할 때도 재밌고 성과도 끝나고 나는데 나도 성과 나고. 이게 서로 동상이몽하고 있으면 하면서도 잡음도 되게 많고 힘들기도 하고 다 힘들고 성과도 잘 안 나고. 네네. 네. 그래서 원팀 하나의 팀 프리랜서지만 하나의 팀, 이 프로젝트 할 때만은 팀이 돼주는 것 되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 비슷한 얘기인 것 네네네. 같아요.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저희가 하는 업무가 서포팅하거나 뭐 지원하거나 그 자리에서 빨리 해야 되는 부분들 뭐 이런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간혹 다 알고 들어온 멤버들도 이렇게 하찮은 일을 하면서 해야 하나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있어서 왜 들어올 때랑 좀 다르고 이미 다 알고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거거든요. 사실 이런 일이 없으면 앞에서 보이는 일이 저렇게 보일 수 없다. 너희가 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스스로가 인지하지 못하면 굉장히 스스로도 힘든 일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만큼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가를 먼저 좀 생각해주면 좋겠다. 네네. 뭐 이 일이 뭐 단순하다,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얼마나 중요한 요소에 뿌려진 일들인지 뭐 그런 걸 좀 잘 인지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는 멤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고요. 네. 파트너들은 이제 조금씩 10년 정도 되면 메인 파트너들이 좀 정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안에서 조금 더 커지기도 하고 앞으로 갈 곳과 가지 않을 곳과 이런 게 새롭게 또 보이기도 하고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거는 서로가 같이 시작을 하다 보니까 서로의 성장을 격려해 주는 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물론 지속하는 사람들은 그런 신의를 가지고 가기는 하지만 그 파트너들이 어떻게 같이 성장하고 있는지 소통하면서 거기에 관련 것들을 계속 같이 만들어가는 뭐 그런 작업들이 조금 더 많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가까이 있지만 잘 모르는 그죠. 정말 중요한 얘기 같아요. 진짜. 네. 서로 정말 가치를 부여하고 하는 게 사실 그런 것 같아요. 벽돌을 그냥 단순히 쌓는 걸 수도 있고 좀 위대한 건물을 만드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자기가 어떻게 의미를 두냐에 따라 다른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 파트너나 구성원들이 어떻게 하면 그런 단순 벽돌이 아니라 이게 정말 큰 위대한 건물을 만든다. 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방법 두 분도 이렇게 성장해 오면서 어떻게 그렇게 그게 가십을 하시는지 좀 궁금해요. 되게 쉽지도 않으셨을 거고 그죠? 힘들 때도 많았을 텐데 어떻게 같이 부여하시는지. 내부 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고객의 피드백을 직접 받을 때 그러니까 그걸 스스로 깨닫고 성장해 나가는 계기나 동기부여는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표로서 뭔가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실제 우리가 이렇게 했던 사업 또는 자신이 구성했던 기획에 따라서 네. 학습자들이 얼마큼 성장한다라든지 왜냐면 강사들은 늘 피드백을 받잖아요. 네네. 만족도가 나오고 그다음에 뭐 너무 강사님 좋았어요 이런 걸 받지만 사실 뒤에서 교육 운영하는 분들한테는 끝날 때 그냥 형식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도 아니면 맛있는 간식 줄 때 고맙습니다 정도 얼굴이 밝아지는 것만 경험하게 되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뭐 이제 PM을 맡게 되면 네. 이제 고객사랑 소통하면서 진짜 이번에 좋았다 아니면 이거 덕분에 이렇게 신경 써주시고 잘 된 것 같다 아니면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강사님이 이거 잘 반영해서 너무 좋았다 이제 그런 피드백을 직접 들어야 이제 확실히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서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이제 고객이랑 제가 다이렉트 소통하는 사업은 거의 없긴 하거든요. 각 멤버들 다 네. 각자 고객 사업 프로젝트별로 이제 PM을 맡고 있는데 그 방법이 혹시 좋다고 느끼는 게 바로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고객과 직접 소통하면서 성장할 수 있고 피드백을 받아야 더 동기부여도 되고 또 부정적 피드백도 많이 받기도 하죠.
그 정확히 말하면 교정적 피드백이죠. 네. 이거 이렇게 해서 이거 잘 반영 안 됐어요. 뭐. 근데 또 그래야 또 성장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스트레스 관리를 또 대표로서 잘 해주면 되는 것 같고. 네. 네. 저는 조직을 더 유지하면서 키운다면 네. 직원들이 지금 A부터 Z까지 다 이렇게 혼자 끝까지 PM하면서 혼자 거의 메이드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진짜 급할 때 옆에 도움을 받지만 그래서 딱 할 수 있는 전문 영역들을 조금 정해줘서 그들이 정말 실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고 싶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메인 인력들이 포진이 돼야 되니까 비용이라던가 회사의 규모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좀 자금이 마련이 되면 각 그 뭐 수입 입찰인 수입 입찰, 개발 컨텐츠 개발이면 개발 뭐 이런 식으로 좀 분리를 시켜서 전문 부서들을 좀 성장시키고 싶다. 그게 이제 중소기업으로 가고 싶은 하나의 그 하나 그쵸, 펑션별로 만들어져 계단인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이제는 그 정도 안 되면 들어오는 친구들도 좀 힘들 것 같고 사업도 그만큼 좀 많이 방대해지기도 했고 그래서 예전이랑 좀 다르게 그런 부분들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좀 지원을 해주고 싶은 마음 꿀뚝 같은 마음인데 현실이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대표님은 어떻게 이렇게 한번 약간 양성도 많이 하시고 수성도 많이 지금도 많이 계시는데 대표님 말씀하신 어떤 부분 좀 더 앞으로 해주고 싶으신지. 교육회사들 다른 교육회사 보면서 놀랐던 거는 교육회사가 정작 자기 임직원들은 교육하지 않는다를 보면서 깜짝 놀라서 저 나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내가 말씀하신 가장 최고의 교육은 현장에서의 온도접 트레이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사실 사무실에서 전화로 뭐 카톡으로 이메일로 일하는 경우 되게 많긴 하거든요. 근데 사실 현장에 나가야 많이 보고 배우고 느끼고 자꾸 많이 봤는데 근데 그 현장 하루 나가면 사실은 이만큼의 일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또 그만큼 쌓이는 거기 때문에 부담들을 엄청 갖긴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 현장이 성장의 가장 큰 기폭제가 될 건데 그러면 현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더 백업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숙제인 것 같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현장도 나가야 되고 또 백오피스에서 네. 그만큼의 일도 쳐내야 되는데 지금 사실 한번 현장도 오기 시작하면 이거 백오피스를 거의 너무 많이 밀려서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멤버들한테. 이중고가 되긴 하거든요. 본인도 되게 현장 가고 싶어 하지만 못 가는 경우도 많고 네. 그래서 현장에서 마음껏 뭔가 경험하고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그런 구조를 좀 만들어 보고 싶다.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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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